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네. 근데 혹시 조금이라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은 있지만 네. 집값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한숨부터 딱 치고 나오네요.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가장 필요한 건 자금입니다. 사실상 자금력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오늘 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핀테크 전문기업 핀마트의 용현봉 실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핀마트의 용현봉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 네, 저희 핀마트는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개인의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하면 1금융권도 있고요. 네, 뭐 네. 2금융권도 있잖아요. 네, 현재는 저희가 1, 2금융권을 전부 다 다루고 있고요. 제휴된 금융기관이 한 40여 개 정도 되고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좋은 위치에 입지 좋은 데에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거나 인포메이션을 드려도 네. 많은 분들이 돈 걱정 먼저 하세요. 그렇죠. 서울에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분양권도 하나 생기신 거예요, 이분이. 네, 서울, 네, 그 네. 분양권의 대상 아파트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네. 분양권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당장 살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기존에 있던 집을 네. 내가 팔고 갈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이걸 전세를 주고 네. 그 전세금을 갖고 딴 데로 가려니 돈이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고 새로운 집에 전세를 가고 싶은 네, 거죠. 네. 사는 건 네, 아닙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까? 다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일반적인 대출 상품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가능하신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금융권의 생명보험사라든지 이런 보험사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네. 대신에 보증이 안 되는 전세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대가 한 3% 중반부터 최저가 시작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전세 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좀 높은 편이라 네. 꼭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한도가 제가 대출 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85%까지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금융권의 일부 캐피탈권까지 보신다고 하시면은 최대 85%까지 네. 가능하시지만 금리대가 매우 비싸시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금리대가 4% 초반부터 그거는 상품이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꼭 필요하신 분만 그런 상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이 전세대출 상품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파는 시중은행의 전세 상품이라든지 공적보증 전세보증 상품은 5억 원까지밖에 안 되지만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이나 15억 이런 전세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강남권에 한번 사시고 싶은 분들은 네, 충분히 그렇죠.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잡은 좋고 네네. 수익이 좋으니까. 주택을 예를 두세 개 갖고 있는데 내가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입자 분이 나갈 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래를 보통 이룬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돈을 주면서 내보내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든지 인기 지역은 타이밍 맞추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네. 난감한 거죠.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은 없고 네. 이런 경우에 다주택자 분이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 분들이 규제 지역 안에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에서 인정되는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 자금 자체가 뭐 이렇게 1억 원 이하인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좀 많이 부족하신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분들도 LTV 60% 한도 내에서는 전세 반환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네. 근데 혹시 조금이라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은 있지만 네. 네, 여기서 뭐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조금, 말씀하시면 네, 어려우신 네, 거죠. 네. 예. 여러분 방법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네. 직접 상담하러 가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발품을 팔아라. 괜히 우리가 쿠션 좋은 거 신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팔라고 신는 겁니다. 다주택자 분이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다른 주택을 사는 용도로 써도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사업 자금으로 이제 증빙이 되시고 하셔야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네네. 일부 뭐 편법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건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하시죠. 예. 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네. 단독주택인데 네. 사무실처럼 많이 개조를 해 쓰고 네, 계세요. 네. 사무실로 쓰는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걸 사업에 연관시켜서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위한 구입에는 안 되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이런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주택으로 쓰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 그걸 사업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면 구매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그 사이즈가 네.
100을 잡았을 때 51% 네, 맞습니다. 이상이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3개월이 지나시고 난 다음에는 사업 자금의 용도가 정확하게 증빙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LTV가 80%에서 90%까지도 사업 자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집이 하나 있단 말이죠. 네.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뭐 분양권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뭐 실입주를 한다든지 네. 또는 새로운 집을 내가 하나를 사서 들어가려고 할 때 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네. 근데 대출에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네, 네. 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집이 안 팔려.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주택이 판매가 안 되고 입주를 해야 되고 원래는 6개월 내 전입 처분 조건이라고 그래서 네. 6개월 내 내가 이쪽 이사 가는 집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이제 대출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회사에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의 어떤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기존 주택이 판매가 안 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비제도권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는 이런 상품들을 쓰셔가지고 좀 금융 비용이 좀 과다하게 좀 발생되셨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리를 연 몇 프로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개인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천차만별이 날 수는 있는데요. 제공되고 있는 금리는 한 4% 중반에서 6% 중반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중반하고 또 6% 중반은 차이가 굉장히 네, 큰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크네요. 시중은행만 보시게 되면은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으시는데 이게 이제 이금융권 또는 이제 비제도권 이렇게까지 넘어가시다 보면은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상품을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갈아타기 할 때 다주택자가 전세 퇴거할 때 네. 이런 데 쓰는 대출은 짧은 기간 쓰고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네. 항상 이게 중도 상환 수료 부분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발생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하실 네. 때 이자만 단순하게 계산을 하실 게 아니라 네. 중도 상환 수료까지도 같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을 좀 최저로 낮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실장님. 20평대 살다가 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30평대 가고 싶고요. 네. 빌라 살다가 또 능력 되면은 이제 저기 보이는 밤에 불 켜지는 아파트 단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다는 게 내 수입이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지. 네. 사실 어디서 목돈이 빡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서울에 10억짜리 주택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생활 안정 자금으로 1억을 대출받아 쓰고 계셨어요. 네. 상태에서 네. 더 좋은 집 네. 한 14, 5천 정도 볼까요? 네. DSR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네. 또 좋은 어떤 담보 대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추가로 이사를 가시고자 하시는 주택이 14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총 9억 원까지는 이제 LTV의 40%까지가 가능하시니까 이제 3억 5천만 원 하고 네. 그 다음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LTV가 20%가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네. 총 1.1억이 추가가 되시니까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주택을 이제 매각을 하실 거니까 매각을 하시게 되면 매각 대금이 기존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1억 원을 차익을 상환을 하고 나면 9억 원이 남게 네네. 되시죠. 그래서 8천만 원 정도가 부족을 하게 되시고 네네. 실질적으로는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한 1억 정도 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매매 잔금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산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병행을 하시되 네네. 꼭 비교를 해보시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1금융권의 그런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을 해서 네. 이런 부족분을 채우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순간에도 네. 내가 신용대출을 받고 싶어. 네. 그럼 신용이 좀 깨끗해야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지저분하면 안 나올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용 점수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신용 관리를 잘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꼭 필요로 했을 때 필요한 한도라든지 아니면 더 보다 낮은 금리로 네.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시니까 평소에 신용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무주택자분들이요. 네.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네. 대출 상품들이 있을까요?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네.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택담보를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괜찮을지. 만약에 집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